예, 9월 13일 수요일 장마가 뭐 프로입니다. 오늘 밖에 비도 좀 추적추적 오는데 뭐 전혀 진정은 되지 않고 계속 집중하면서 시간을 좀 봤습니다. 아침에 좀 많이 놀라셨고 막판에도 변동성이 좀 그치질 않고 있는데 또 한번 얘기를 드려서 기준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원래 개인들 판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파워 수급들이 엄청나게 커졌고 뭐 경항간 한 배, 두 배, 외국인 기관들 싸대기 때리면서 왔는데, 자, 근래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길 기관들이나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그냥 관망하고 있었단 말했잖아요. 오늘 잠깐 이 코스닥의 분봉입니다. 분봉은 이제 아침에 빠졌다가 올랐다가 쭉 밀렸다가 반등 주려다가 밀리고 있는, 자, 이런 뭐냐면 코스닥에 그 외국인들의 현물,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파란 게 외국인이거든요. 아침에 살짝 팔 때 개인이 저항했어요. 그다 더 때려버렸습니다. 더 때려서 눌러버리고 장폭락 나오고 걔네 같이 팔고, 자, 이 흐름이 빠지고 반등 주다가 비빌대다가 막판에 더 밀리는 이 외국인들의 코스닥 현물과 코스닥 지수는 그냥 판박이에요. 그냥 데칼코메라 보시면 되고,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독이라 표현 안 할 정도로 지금 코스닥의 선물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선물 보시면 마지막에 좀 땡겨 놓긴 했죠. 자, 아침 9시부터 좀 땡기고 더 올라갔다가 밀고 이러다가 땡겼죠. 자, 보시면 올랐다가 밀고 올라가려다가 땡겼다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 수급은 우리나라 자체에 대적할 데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이 제가 보면 개입을 좀 하면서 싸대기를 한번 날렸다. 어제 이제 코스닥의 지수가 5일선 상당히 강하게, 20일선 상당히 강하게 깨어나왔잖아요. 그 다음 빅게이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에코프로들은 그 대주 조건 때문에 팔고 있었고, 어제도 사실 큰 분들은 조금 일부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차익실을 했어요.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매물들이 섹터별로 다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셨겠지만 반도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한 4, 5%도 올라가다가 막판에 장중에 한 6%씩 더 빼버리고 그렇게 변동성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랬죠. 어제는 사실 화끈한 우리나라 장이라 표현했지만 오늘은 거의 지랄 맞아요. 지랄 맞은 그냥 시장이고, 특히 코스닥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아침에 시장 망하지 않는다. 좀 참고 특별한 매크로 변화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성이 개인 수급이 거의 맥시멈입니다. 솔직히 개인 수급은 아무도 분석 안 해요. 남만 찾아보셔도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 아무도 얘기 안 했을걸요.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장을 땡겼던 2차전지 섹터, 그 다음에 5월달부터 올랐던 AI 관련해서 반도체, 그나마 반도체들은 올해 레퍼런스 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사실 그 밸류도 뭐 앞으로의 AI 성장 시대 이런 것 때문에 붙여서 앞으로 성장이 삼성이 하이닉스 이런 얘기밖에 했지, 구체적으로 오르고 빠지고 급등락하는 거에서 설명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이 변동성 장세, 수급 변동성 장세 우리나라 시장은 솔직히 아무도 분석 못해요. 그나마 제가 이제 수급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쨌든 기준을 찾고 중심을 잡아서 변동성 뒤에 물러서 있다 그 중심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메인 섹터였던 반도체 소부장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는 수급 분석이 조금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 고만고만합니다. 바로 반등을 V자 못 준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결론은 우리가 지금 메인 테마 이것저것 다 봐도 제일 괜찮아요. 로봇 테마 2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계속 집중하면서 제가 포트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여전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전히 개인들의 예탁금은 한정돼 있고 신용과 미수는 역대급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신용 미수는, 특히 미수는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적이 없어요. 장 마감에 또 밀리죠. 미수 있는 분들 막판에 팔아서 그래요.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장 마감할 때 한 번 더 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개인들의 미수를 안 닫기 위해서 파는 그런 거래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거래 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희망을 찾고,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수급 매집주들 잘 찾아서 매매하면 시장 수익을 볼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어렵고 없어요. 아침에 제가 보면 말씀드렸던 애플 아이폰 15 발표했지만 뭐 기대보다 못했다, 뭐 핵심이 없었다, 주가 빠졌지만 추세 유지한다 말씀드렸고요. 유가 상승이 올라오지만 단기로 반등 줘도 추세적으로는 못 올라간다. 오늘 중요한 미국 CPI 나와요. 다음 주 FOMC 나오기 전에 CPI가 지금 추정치로는 컨센서스는 시장이 중립적인 거로 봅니다. 오늘 같은 케이스에 불안하니까 그런 심리를 더 흔든
변동성이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닥이 더 흔들었어요. 미친 그냥 변동성이었다. 저도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데 아주 저 팔고 싶더라고. 사실 주위에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뭐 제가 하는 것처럼 전체 막 이런 분들 다 똑같이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중해 있는 포트 내에서는 좀 홀딩을 시켜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미리 빠졌던 오히려 에코프로가 덜 빠진 거죠. 메인 종목 테마 두 종목 보시고 우리 반도체 바이오 갖고 있는 거 얘들 잘못 없어요. 시장 때문입니다. 어제 뭐 좀 반팔하는 바이오 유한양행하고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것들은 그냥 등달아 빠진 겁니다. 특별히 종목 자체는 문제 없다 보시면 돼요. 자, 로봇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로봇은 제가 이거를 얼마나 자세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큰 수급들 시장에서 가장 메인 테마라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살짝 개인들 때문에 조금 물렸다, 아니면 좀 무겁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선을 꼬는 게 한 19만원 정도예요. 이 정도만 이 지지대에서 그냥 딱 받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감안해서 보는 거예요. 뭐 큰 애들 때리느냐 수급 어떠냐 보는데 뭐 여기서 등락이 있으면서 며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봐도 추매드릴 타이밍은 흐름을 보면서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시그널 드릴 거고요. 오히려 깔끔한 거는 유진 로봇이 더 깔끔한 상태긴 한데 두 개 가지고 이제 포트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 기업이 나오냐? 자, 유진 로봇도 제가 아침에 끊어온 이 지지선 정도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 당분간 출렁거리고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올랐다 빠졌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밀 수도 있어요.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 안정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코스닥이 안정이 된 게 아니에요. 또 아직 내일 만기일이고 뭐 CPI 봐야 되겠지만 그 제예상은 사실 어차피 근래 들어서 많이 약했습니다. 약했다 보니까 그런 투심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태고 그걸 이용해서 많이 흔들고 있다 저는 판단해요. 수급 쪽 부분, 변동성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중에 중심, 큰 추세 괜찮다, 수급 쪽으로 매집 쪽 괜찮은 큰 흐름으로 제가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 7월 8월 달이죠. 그때 위에서 현금 엄청 갖고 있다가 밑에서 사고 위에서 에코프로 샀다 팔았다 하고 저점 매수 매크로 사라고 온갖 그 별별 걸 다 하면 열심히 해서 갔다 왔는데 9월달 반등 모색장이 아니라 지금 다 왔습니다. 코스닥 다 빠졌어요. 그때 우리 과매도권을 했던 870까지 다 왔단 말입니다. 지금 88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래 되면 9월달에 엄청 조정을 받고 있다, 뭐 그런 것 좀 해서 좀 빠진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로봇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전히 전 추매도 고려하고 있다 중심적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좀 두산을 사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두산우, 두산 이후비다 이런 것들은 따로 보세요.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의미 없는 종목들이고 그 중에 대기업 중에 HD현대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같이 볼게요. 얘들도 약간 좀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두 종목은 기존으로 하면서 HD현대도 관중으로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는 아침에 살짝 또 매수가 들어온 듯 하다가 외국인들이 좀 바뀌는 듯 하다가 어차피 들어오지만 V자 반등은 힘들다 보고 있긴 한데 개인들이 계속 때리고 이제 외국인 수익 바뀌면 되는데 오늘은 워낙 장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 말씀드릴 게 포스코 DX는 완전히 끝났어요. 코스닥이고 대주주권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때 나와서 그때 이제 이 꼭지가 70%라 했는데 이제 90%예요. 여기가 꼭지니까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그때 중기본 안 파신 분들은 이 다 팔았으면 더 사지 마시고 이거 놔두세요. 여기서 이제 팔고 나온 분들이 그 머니들이 2차 전지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만 저는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고만고만하다. 자, 반도체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았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여전히 괜찮아요. 큰 흐름 바뀐 게 없어. 삼성전자도 오늘 플러스 났잖아요. 하이닉스도 오늘 그냥 플러스 났다니까요. 내일 만기일도 특별히 외국인 선물 현물 괜찮다니까요. 코스닥만 개인들 난리 부르스 뛴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세요. 우리는 변동성 감안하면서 추세를 잡는다. 자, 오늘 아침에 좋았죠. 우리 갖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도 아침에 한 4,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좋은 것쯤 되면 제가 반쯤 팔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쭉 빼버리더라고. 아까 말했던 외국인 개인들 때리면서 깨졌습니다. 그죠? 사실 깨졌는데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 안 팔았습니다. 바로 안 팔고 조금 지켜보고 있는 와중이다. 변동성이 클 때는 항상 예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며칠 더 보겠습니다. 비중 많지도 않아요. 매매용이니까. 자, 바이오. 오늘 바이오도 사실 개별주들 중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등락이 많은 것들, 캐파 적은 것들은 어제 또 살짝 올랐다가 미는 것도 많고
아침에 살짝 플러스 나누다가 확 민 것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 개별 종목줄로 이제 바이오를 좀 보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매매할 거 없습니다. 추세도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변동성 좀 괜찮아질 때 같이 보시면 되고, 유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에도 이제 팔았잖아요. 반 정도요. 남았는 반이 남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기관들이 좀 사다 보니까 조금 수급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반 팔고 반 남았는 거는 그 이제 샀는 만큼 다시 놀았어요. 변동성 보면서 나머지 처리하겠습니다. 딴 것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지수 차원에서 자동차들은 오늘도 괜찮아요. 하지만 살 건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수 차원에서 보는 거지 매매할 건 아닙니다. 정말 길게 보는 분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엔터도 어제 괜찮았다가 오늘 또 밀리면서 코스닥 변동성에 일조를 했고, 크게 뭐 도움을 안 줬습니다. 자, 아침부터 사실 제가 조금 저도 약간 흔들린 상태였는데 뭐 기준을 잘 잡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메인 섹터 쉬는 구간에 우리는 여전히 로봇 테마에서 꾸준히 기회를 보고 추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보고 충분히 비중 대응으로 하면 변동성 커도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 가지 멘탈 안 좋은 분 계셨죠. 제가 답변은 다 드리긴 했는데 가끔가다 제가 급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오늘 힘든 시장 잘 넘어가셨고, 이럴 때일수록 계속 말씀드리는 수비를 강화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하나 확 들어갔다가 물리면, 멘탈 들어서 물려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변동성이 점점 더 심해져요. 개인들 이러다가 물론 기준은 잡힙니다. 이러다 기준 잡히면 그걸로 또 들어가기 쉬운데, 지금은 섹터보단 테마 위주로 기준 로봇을 잡고 있는 거고, 또 흐름도 나올 거예요. 판 사람들이 또 만들면서 흐름 만들어질 겁니다. 자, 몰빵 투자, 과도한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다 틀립니다. 자, 유가 테마 관련 무슨 석유 붙은 거 있죠. 그럼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시총 1000억 이하짜리는, 2000억 이하짜리는 매매하지 마십시오. 수비를 강화하세요. 오늘 힘든 장이었지만 변동성을 잘 견뎌주셨고, 오늘은 매매는 없었지만 좀 힘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쉬시고 내일 아침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